이 중에 양성 이렇게 딱 나오니까 내가 성병에 걸렸나? 그리고 막 남편이랑 싸워요. 어디서 구차하냐? 남편분 억울하게 비행과 가서 검사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녕하세요, 산성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임산부분들이 걱정해야 될 질환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감염 문제도 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감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질염 때문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근데 실제로 감염이 생겨가지고 질염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임신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분비물이 많이 늘거든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근데 속옷에 자꾸 묻고 피부도 불편해지고 가렵고 분비물이 는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를 이제 모두 다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임산부분들이 겪으시는 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게 원인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임산부라고 특별히 뭐 새로운 균에 걸리는 건 아니고 똑같은 질염인데 임신 중에 치료를 해야 되냐 이거에는 고민이 좀 있죠. 임신이 아니라면은 뭐 별 걱정 없이 약 처방하고 치료를 할 텐데 그렇다면 임신 기간 동안 우리가 9개월, 10개월 정도 동안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막 발견을 하려고 해서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냐. 근데 모든 건 다 그렇진 않다. 질염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분비물이 늘었다고 해서 다 모든 게 감염성 질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임신 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분비물이 나오는 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분비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분비물을 내보내면서 나쁜 세균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질분비물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사실 근데 그런 치료는 없거든요. 콧물을 안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침 안 나오게 해달라. 근데 질 분비물이 안 나오면은 또 그 불편해 하실 거예요. 폐경 이후에는 성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분비물이 갑자기 양이 줄면서 많이 건조해서 질 건조증 때문에 불편해서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도 또 질염이 생기거든요. 위축성 질염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분비물이 많아도 문제지만 없어도 문제고 이게 적당히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산모분들이 질분비물이 늘면 무조건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비물 양상도 보고 다른 증상이 동반된 건 없는지 이제 검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얘가 감염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검사를 같이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조금 지켜보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편한 게 없고 그냥 분비물 양만 는 경우에 괜히 검사하면은 원래 갖고 있던 균이 그냥 나올 수 있거든요. 걔 때문에 분비물이 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균을 꼭 치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이 검사를 언제 하냐. 일반적인 분비물 색이랑 좀 다르거나 심한 냄새가 많이 나거나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질염균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분비물이 는다고 모든 분들한테 이 검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검진을 통해 가지고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검사가 STD 12종이라는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성매개 감염 질환이죠? 맞아요. 근데 이 검사명 자체가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12종이라고 하는데 그 12종 모두가 다 성매개 질환이 아니거든요. 7개는 성매개 질환인데 나머지 5개는 그냥 상재균일 수 있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너무 자극적으로 지었어.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검사 결과지를 딱 보면은 다 영어로 써있고 균 이름이니까 이게 또 막 되게 어렵잖아요. 이 중에 양성 이렇게 딱 나오니까 내가 성병에 걸렸나? 그리고 막 남편이랑 싸워요. 어디서 구차하냐? 남편분 억울하게 비행과 가서 검사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 성매개 질환인 경우에는 성관계 파트너 그러니까 남편분이나 남자친구분들 같이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STD 12종 중에는 그렇지 않은 균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가 흔하게 걸리는 일반적인 세균성 질염을 일으키는 균도 5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거예요. 결과지를 보면 그걸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밑에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냥 만약에 그 균이 양성이면 이거는 성매개가 아니라 그냥 상재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잘 안 읽죠. 그래서 이 12종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정말 성매개 질환인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감염에 의한 질염을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세균성 질염, 또 하나는 진균성 곰팡이에 의한 질염, 칸디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생충이 질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꽤 흔해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건 세균성 질염일 거고 그 다음은 칸디다 질염일 거예요. 근데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면은 모두 다 치료를 해야 되냐? 근데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세균성 질염 중에서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임신에 얘가 나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걸 보고 해야 되잖아요. 임신 중이니까.
만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항생제 치료가 꼭 필요하겠죠. 그쵸. 그 항생제가 임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성매개 질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꼭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칸디다 질염은 임신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려워요. 정말 너무 가려워서 정말 울면서 진료실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잠을 못 잔다. 뭘 해도 너무 힘들다. 직장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고 분비물 양도 많아가지고 속옷 또 막 여러 번 갈아입는다.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워낙 재발을 잘해가지고, 이제 평소에도 있던 분이 임신해서 재발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생충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트리코모나스. 얘는 성매개 질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우리가 GBS라고 하죠. 근데 요거는 임신이 아닐 땐 거꾸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요 균을 가지고 계세요. 상재균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를 데리고 있는데 문제 안 일으키니까 굳이 치료하지 않는 이 균이 그런 균인데, 얘가 근데 임신을 하면 산모에게도 그렇고 아기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출산 전에 얘는 꼭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매개 질환이 아닌 균 중에는 예외적으로 치료하는 애가 네. GBS다. 네. 세균성 질염 중에 B군 연쇄 상구균. 네. 그거는 언제 검사해요? B군 연쇄 상구균은 GBS는 자연분만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합니다. 보통 이제 분만하기 2, 3주 전에 하는데, 이게 장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질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질 쪽 검사도 하고 항문 쪽에서 검사를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B군 연쇄 상구균이 있다고 나오면은 분만 전에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검사를 못하고 분만을 했다, 자연분만을 했다, 아니면은 이 균이 있는 분인데 치료를 잘 하지 못하고 태어났다 그러면 신생아실에서도 아기에 대한 치료를 따로 하나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조산이어서 급하게 검사를 하고 아기를 맞아. 낳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 기다렸다가 예비 결과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은 약을 바로 투여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만약에 그러면 그 균이 아기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신경계나 전신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 신생아이들은 한 번 잘못 균이 들어오면 전신에 다 감염이 그쵸. 되는, 좀 취약하니까. 네, 폐혈증이 되게 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소아과 얘기긴 한데 한 만 3달이 안 된 애들이 몸에서 열이 난다, 다른 유력한 그런 증상이 없으면 그러면은 보통 폐혈증 검사를 하거든요. 그쵸. 기침을 막 많이 하는데 열이 난다 그러면 안 하는데 이유 없이 열이 나 그럼 검사를 해요. 뇌척수액 검사까지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맞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엄마한테 균이 있는데 애기가 태어났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 그럼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더 빡세게 하죠. 네,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검사예요, 산모에게는. 그래서 자연분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정기검진을 오시면은 내진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내진을 할 때 보통 같이 검사를 합니다. 어차피 한번 불편할 때 같이 검사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신 분은 분만 직전에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고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이걸 왜 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GBS는 꼭 치료해야 되는 거고, 다른 질염들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균 검사에서 STD인 걸로 나왔다 그러면은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그 나온 시점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음전이 되는지 확인을 할 정도로 열심히 치료를 하고, 남편분도 같이 치료를 해요. 왜냐면은 한 분만 치료하면은 다시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STD가 아니더라도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그때도 열심히 치료를 해요. 왜냐면은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잠을 못 주무셔요. 그리고 막 긁어가지고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자연분만을 하거나 할 때 상처가 나 있으면 나중에 감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칸디다 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칸디다 질염 같은 경우는 질정이나 연고로도 충분히 치료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치료 잘 받으시면 되고, 뭐 산모니까 당연히 뭐 가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 진료 보러 가셨을 때 내가 너무 가렵다, 분비물이 너무 많이 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검진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도 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균성 질염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매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세균성 질염에 걸리셨다고 해도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무서운 감염병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뭐요? HIV, 에이즈.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는 할 게 너무 할 게 너무 많아요. 산부인과 의사로서도 할 얘기가 많고 소아과 의사로서도 많죠. 많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죠. 그 STD 검사 중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나오거든요. 얘는 사실은 질염은 아니고 외음부에 생기는 궤양이라서 이것도 또 할 얘기가 또 많아요. 또 많아요. 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신생아 진료했던 경험이 그쵸. 많고. 이런 몇 가지 바이러스 질환은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질염이라는 게 원인이 되게 많고 임산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문제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료를 잘 받으시고 필요하면 치료를 잘 받으시면 그럼요.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예비 엄마, 예비 아빠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